무슨 데이터 라벨링이니 스마트폰으로 뭐 사진만 찍어서 돈 벌 수 있다니 뭐 걷기만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이런 조회수 빨기용 컨텐츠 내용 말고요, 진짜 백이 알려주셔야 됩니다. 예, 안녕하세요 민구님. 안녕하세요. 요즘 민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를요? 예, 심지어 브이로그를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. 브이로그는 아니더라도 짧게 근황 소개 가능할까요? 오늘 방금 전에 라이브도 했지만 유튜브는 많이 하진 않죠.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고 있고, 나머지는 중국,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을 더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. 뭐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건 아니죠? 구매 대행은 아닌 것 같고,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 쪽에 이제 회사를 세웠고, 그 회사를 좀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부딪히고 있습니다. 거기선 저도 이제 사업 다시 초짜라서 말도 안 통하는데, 중국어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성조라는 게 있어서 네라고 하면 영어는 예스고 뭐 일본어는 하이잖아요. 중국어는 그냥 시거든요. 시. 근데 시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. 혀를 말아야 돼요. 시. 진짜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.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,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막 진짜 채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저도 지금 민구님처럼 약간 위탁 판매에 100% 전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네. 민구님도 지금 해외에 관심이 있으셨듯이 네. 시청자님들도 똑같이 느끼시는지, 네. 얼마 전에 저희 해외 구매 대행 관련 광고 영상을 올렸었죠? 네네. 근데 전 이거 보고 좀 놀랬던 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근데 그 솔루션은 잘 만들어서 인정합니다. 진짜 제가 봐도 속도도 괜찮고 안정성, 원래 오류가 날 법도 한데 오류도 안 나고, 그 회사 개발자를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한 명도 모르지만 분명히 최소 한 명은 천재다. 근데 솔루션도 좋았지만 네. 제가 느끼기로는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대량 가공 위탁 판매 말고도 다른 수익 모델에 관심이 좀 많으시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민구님이 네. 요즘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장단점 그리고 어떤 성향의 분들에게 추천하실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전에 그런 영상 찍었었죠. 막 진짜 셀링과 관련 없는 부업 영상도 혹시나 좋아하실까 해서 올렸다가 철퇴를 맞았죠. 이딴 거를 올리냐. 저희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? 다른 분들은 그런 거 말 올리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무슨 데이터 라벨링이니 스마트폰으로 뭐 사진만 찍어서 돈 벌 수 있다니 뭐 걷기만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이런 시청자들에게 도움은 안 되고, 조회수 빨기용 컨텐츠 내용 말고요, 진짜 부업으로도 또 넘어서 전업으로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백이만 알려주셔야 됩니다. 저도 그 부업 컨텐츠 때문에 부업을 좀 해봤잖아요. 물론 그게 돈이 안 되진 않아요. 적게 될 뿐. 그렇잖아요. 뭐 한 달 내내 해야 뭐 치킨 한 마리 뭐 이런 거였으니까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그게 당연히 인기가 없었고,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당연히 좋아하는 건, 제일 쉽다고 느끼는 건 셀링이죠. 그래서 셀링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셀링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필수예요? 필수입니다.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하고도 인터뷰 서로 저도 하고 가서도 했었는데, 오가닝 대표님도 말했는데, 저는 블로그는 사실 좀 안 하고 오래 해도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수익이 얼마더라? 진짜 낮은 금액이 돼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만 듣고도 알았죠. 뭘 하든 간에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.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, 혹은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늘 추천하는 곳이 있죠. 바로 넘버원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런스 스페이스입니다. 갑자기 광고예요. 밸런스 스페이스가 저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또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비상주 사무실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때, 뭐 저도 그랬지만 서울 올라오자마자 혹은 돈이 없을 때 많이 묵는 곳이 사실 고시원 막 이런 데거든요. 이런 데서도 뭔가 사업자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되거든요. 정말 사업자를 낼 곳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비상주 사무실이고, 혹은 사업자를 많이 내고 싶을 때도 사용하는 게 비상주 사무실이고요. 제가 그 수많은 비상주 사무실 중에 밸런스 스페이스만 광고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. 첫 번째, 안정성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죠. 매출이 100억 원대라고 합니다. 그 정도 세무법인에서 운영을 하니까 망할 일이 크게 없다. 내가 낸 사업장 주소가
망하게 되면서 막 관리 업체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.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,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. 사업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홈택스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무서 가서 이 복잡한 종이를 써야 되거든요. 이 항목에 뭐 쓰나요? 막 물어봐야 돼요. 그게 해결이 됩니다. 사업자 등록을 대신 끝까지 다 해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혹시나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온다? 전액 환불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성입니다. 세무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세무를 맡기더라도 어때요? 실제 전문가들이 뭐가 비용이 어떻고 뭐 이런 절차들을 잘 알겠죠. 이런 전문성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 밸런스 스페이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혜택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꼭 전화하셔서 유튜브를 보고 연락했으니 할인해달라 요청하셔가지고 고정 댓글 보시고 꼭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, 저도 혹시 나중에 셀링할 때 밸런스 스페이스를 써봐야겠네요. 저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.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뭘 물어보셨죠? 요즘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. 네, 뭐 제가 아는 거밖에 말할 수 없는데, 제가 아는 이 셀링 분야에도 정말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요. 마치 우리가 패션으로 치면 그 밑에 의류가 있고, 의류 안에서도 상의, 하의, 상의 중에서도 티셔츠, 셔츠 뭐 이런 것처럼 나눠지는 것처럼 셀링에도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, 우선 첫 번째로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입니다.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많은 중개형 플랫폼에서 홍보도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, 말 그대로 양만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고요. 솔루션들을 뚝뚝 클릭을 하면서 그냥 많은 제품들을 하루 만에 왕창 대부분 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근데 이 방식이 또 100%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걸로도 누군가는 또 돈을 잘 벌어요. 근데 이 돈을 잘 버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거의 개발자 수준의 개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고, 만약에 내가 개발 지식이 있어서 이걸 내가 살짝 다른 걸 만들어서 덧붙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,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고 만들 줄 아는 분들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성공을 합니다. 현실적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돈을 벌려면 개발 지식이 없이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나요?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솔루션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. 나만의 뭔가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. 정말 내가 말도 안 되게 역마진으로 팔지 않는 한 그렇게 뭐 엄청난 매출은 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면 혹은 개발적인 지식이 없다. 그러면 사업자를 미친 듯이 내는 거예요. 막 1000개, 10,000개 이러면 또 가능하죠. 왜냐하면 10,000개를 가공 하나도 안 하고 올려도 매출은 좀 나니까 그걸 막 10만 개, 100만 개 하면, 사업자 많이 내실 땐 밸런스 스페이스를 쓰면 되는데 그 정도로 내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. 실제로는 개발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전략으로 크게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와, 평소와 다르게 좀 냉정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네요. 욕먹으려나? 자,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하는 대량 가공 위탁 판매입니다.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개발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. 다만 단순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과 끈기가 필요하고, 또 하나는 이 분야라고 해서 컴퓨터를 완전 모르면 힘듭니다. 한 컴퓨터 활용 능력 한 2급이나 3급 정도 되는, 그래도 기본적인 엑셀이나 워드 정도를 다룰 수 있고 인터넷에서 쇼핑할 수 있고, 그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. 엑셀을 나는 원활하게 다룬다. 그러면 매우 수월하겠네요. 그쵸.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. 단순히 하나하나 하던 걸 그래도 엑셀로 할 수 있는 건 엑셀로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. 그래서 대량 가공 위탁 판매에서 개발자까지 그럼 되면 완전 무적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, 제가 또 10년 넘게 겪어보니까 개발 지식이 뛰어나잖아요. 방금 말한 단순 작업을 못 견뎌요.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결국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못합니다. 이건 제가 곁에 있으면서도 많이 봤잖아요. 네. 뭐 실리콘밸리 출신, 무슨 애플 출신, 민구님한테 조언 얻으러 많이 연락이 오잖아요. 네.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? 그분들은 이건 못하고 아마 솔루션을 만들거나 전혀 다른 쪽을 많이 해서,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대량 등록 구매 대행입니다. 윈들리라는 저희가 서비스를 알려드렸었죠. 그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 제품을 국내에다가 구매 대행 방식으로 등록하는 대량 등록 구매 대행인데요. 이거는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게, 개발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무역 관련 지식도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해외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마냥 쉽지만 않아요. 우리는 뭐 전라도에서 서울 오는 거 쉽죠.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 그냥 택배 보내면 되죠. 근데 해외 택배는
무역이라는 이름하에 각국의 규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제한도 있고요. 구매 대행은 또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뭐 하나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. 향수는 몇 개까지, 건기식은 몇 개까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되고 물건의 통관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공부를 좀 해야만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거네요. 그렇죠. 국내보다 난이도가 높고 절차가 좀 추가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이 구매 대행인데 대량 가공 구매 대행이에요. 가공을 하는 구매 대행. 이거는 두 번째 거랑 비슷하죠. 당연히 단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.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야 되고요. 이거는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무역 지식도 또 추가가 돼요.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통관 고유 번호는 왜 생겼으면 이걸 입력을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. 구매 대행은 또 세무 관련 이런 지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아까 말한 커말 수준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네. 제가 생각하는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구매 대행 쪽을 잘 하려면은 네. CS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막 알리테무에서도 막 특급 배송을 한다고 해도 국내 택배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중국 쪽에서 바로 직송하는 것도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대부분 뭐 1688, 타오바오 이런 쪽 가다 보면 배대지란 곳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CS가 생길 수밖에 없죠. 일반 소비자들은 구매 대행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. 그냥 11번가 지마켓 쿠팡에서 그냥 사요. 근데 물건이 왜 다음날 안 오지?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런 CS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잘 짚어주셨어요. 난이도가 네. 국내 위탁 판매보다 몇 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? CS 난이도. CS 난이도요? 저는 딱 2배 정도라고 봅니다. 그만큼 근데 뭐 구매 대행 쪽에서 얘기하는 건 마진이 크다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. 마진이 커야 된다. 구매 대행하면서 국내처럼 마진 볼 거면 안 해야죠. 그렇게 단계가 많고 고생을 더 할 거면 마진이 더 커야 되고 대신 단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구매 대행도 좋아합니다. 국내가 먼저 반응이 와서 좀 더 편해서 맞들여져서 이제 구매 대행이 저는 이제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걸 또 이겨내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? 구매 대행 했고 국내 했으니까 국내에서 좀 더 들어가 보죠. 저같이 일반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도 이제 세분화된 품목들이 나눠져요. 그냥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.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그 셀링남이셨죠? 그분하고 라이브랑 영상도 찍었지만 건강기능식품 위탁 판매가 있죠. 이 중에서도 건강가공식품 대량 가공 위탁 판매. 건기식인데 또 한 땀 한 땀 손을 대면 남들이 그냥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심지어 신고까지 해야 되고 매년 교육도 받아야 돼요. 그만큼 장벽이 더 생겼으니까 셀러가 일반 위탁셀러보단 적겠죠.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가공 방식으로 하면은 네.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이건 듣기로는 뭐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이건 바로 뭐 어디 구청인가요? 뭐 이런 데서 연락 온다고 하던데. 맞아요. 이 모든 게 사실 결론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뭐 옵션 이런 제품, 이런 상품하고 똑같은 거죠. 건강기능식품이 그만큼 뭐 셀러가 적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미리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. 결국 그 공부가 끝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라던가 경찰서 갈 확률이 일반 위탁보다 좀 더 높아지죠. 예를 들어 뭐 효능 효과라던가 뭐 지병에 관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잘못 넣었다가 바로 전화 오고 실제로 벌금 내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아까 말한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돈을 벌 수는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. 이거는 경찰서 갈 확률이 더 높나요? 일반 국내 위탁보다는 한 또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건기식으로도 가봤고 국내로도 가봤는데 보건소도 가봤고 보건소는 일단 그래도 봐주는 편이에요. 보건소에서 한번 봐주고 그 다음번에 보건소에서 이제 경찰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. 한번 얘네들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.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잘 빌면 한 번은 많이들 봐주더라고요. 이거는 쓸데없는 팁이었고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장점도 있다. 그래서 오늘은 다 장단점을 다 얘기해드려야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건기식을 또 국내 것만 하느냐 아니죠. 대량 가공해서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이 건기식도 구매 대행이 돼요? 먹는 건데? 그럼요. 잘 됩니다. 실제로 본인이 먹을 거면 구매 대행이 되고요. 수입할 거면 당연히 절차가 더 있고 성분도 막 따지고 이렇게 할 텐데 건기식 구매 대행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국내 제조보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이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함량이 이 정도 안 된다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구매 대행하면 소문이 나잖아요. 미국 거는 샀는데 이거 성분이 이렇게 높아. 근데 국내는 아무리 뒤져봐도 제조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없어. 이런 것들은 구매 대행 할 수밖에 없잖아요.
이런 제품들을 구매 잘 가공해서 올리시면 판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너도 나도 구매된 상품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. 제가 쓰는 샴푸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헤드앤숄더 건데 특정 뭐 파란색인가? 좋아요. 그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건데 비듬이 안 생겨서 국내에서는 그 성분으로 그만큼 제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 대행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노리셔서 잘 판매하시면 또 되는 거죠. 대신에 단점이 또 건기식은 또 아까 말했다시피 리스크가 큰 게 무한정한 1인당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요. 제가 구매 대행 했을 때는 6통이었거든요.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6통 넘어가는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한을 둬야 되고 그런 제한, 구매 대행 관련 규정 또 건기식 관련 키워드 미리 공부해야 된다. 이런 단점이 또 생기는 거죠. 와, 이거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난이도도 높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량으로 넘어가 볼까요? 지금까지 대량 얘기했다면 소량 집중을 하는데 한두 품목, 뭐 10개 내외 품목으로 하는데 나는 사입해서 판매할 거야.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이거 했을 때 장점은 당연히 사입이다 보니까 품절률을 줄일 수 있죠. 내가 그냥 다 관리하는 거니까 내 제품 품절률이 줄 수 있고 마진이 커지겠죠. 당연히 이렇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마진이 커야 내가 사입을 하니까요. 그리고 커말이 필요 없습니다. 소량집 제품이니까 그냥 수동 등록해놓고 뭘 공부해야 되느냐 대신에 마케팅 공부를 해야죠. 이커머스 관련된 마케팅도 끝이 없습니다. 어쨌든 구매 전환율 자체를 높여야 되고 나의 이 10개 제품으로 내가 높은 매출 계속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같은 제품으로 많은 매출 내려면 결국 뭐예요? 마케팅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. 상세 페이지에 문구를 바꾸고 뭐 이 배치를 바꾸고 이미지를 바꾸고 상품명을 바꾸고 광고를 집행해보고 광고를 분석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. 초보인 제가 보기에는 네. 소량 집중 사입 판매가 제일 속편할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상품 몇 개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되잖아요. 광고만 살짝 걸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? 너무 잘 짚어주시는 게 제일 쉽죠. 컴퓨터도 잘 할 줄 몰라도 되고 가만 마치 막 회원가입하듯 눌러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제일 쉽지만 제일 안 팔립니다. 뭔가 팔려고 했을 때 뭐 10개 올리면 뚝딱 팔리나요? 아니죠. 아까 말했던 대로 막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팔리는 사람은 하늘이 돋거나 타고난 마케팅 천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리고 사입을 10개 했어. 돈인가요? 아닙니다. 그게 팔려야 돈이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? 제가 그랬잖아요. 한 트럭 버리는데 한 50만 원 들거든요. 쓰레기입니다. 돈 드는 쓰레기. 안 팔리면 쓰레기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. 그걸 결국 팔아야 되는데 팔기 위한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개를 예로 치면 100개 광고비가 팔기 위해서 광고를 치지만 광고를 했을 때 안 팔리면 아까 말한 쓰레기 플러스 내 돈이 더 나가. 이게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사실 저는 이걸 정말 오히려 마지막에 하라고요. 제일 쉬운 것부터 해서 지식을 쌓고 이커머스 관련된 뭔가 그래도 흐름 좀 알고 그래 이런 거구나 해서 감을 좀 익힌 이후에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남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. 아까 마우스 이런 거면 이거 1등 되려고 죽어라 해야 됩니다. 피 터져요. 서로 너가 죽네 내가 죽네 해야 되잖아요. 이거를 견뎌내실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. 네. 광고비가 많이 비싸요?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보면 클릭당 돈이 나가던데 네. 뭐 클릭당 몇십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여러분 보시는 막 네이버 메인 배너 몇천만 원대 그리고 좋은 키워드 몇십만 원대 클릭당은 얼마? 클릭당이요. 강남 성형외과 한번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얼마쯤이에요? 얼마더러?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? 아니, 클릭당 네, 10만 맞아요. 원이 나온다고요? 네, 맞아요. 거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한번 클릭해서 그 사람이 성형수술 받으면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물론 하는 거겠지만 엄청난 키워드들이 많아서 당연히 뭐 세부 키워드 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게 결국 마케팅 공부고 그 시간 공부할 시간 동안 내 제품은 계속 참고해서 썩어 나가고 돈이 드는 거죠. 와 이거 쉽지 않겠네요. 이게 제가 봐도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.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돈을 결국 많이 벌겠죠.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또 단점은 사입 판매다 보니까 나보다 싸게 또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단점도 있죠. 잘 됐으면 엄청난 성과 퍼포먼스가 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남들이 나보다 싸게 파는 걸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소량 집중 제조 판매입니다. 제조까지 이제 저처럼 손을 대는 거예요. 손을 대면 장점은 있죠. 이 세상에서 내 브랜드니까 나만 팝니다. 진짜 나밖에 없어. 이 제품 가격은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. 너무 좋지만 어때요? 이것도 기본 수량이 있어요. 사입보다 수량이 더 많아요. 일단 뭐 사입이 100개라고 하면 제조는 뭐 1000개 돈이 일단 들어간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또 안 팔리면 쓰레기죠. 제가 그래서 바자회 기부도 많이 하고 진짜 그래도 새 제품 정상적인 주방용품 막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막 바자회 뿌렸었거든요.
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려면 무작정 뛰어들면 리스크가 있습니다.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? 단가가 저렴하겠죠. 제조가 제일 싸잖아요. 제조가 제일 싸니까 마진이 제일 크다. 팔렸을 땐 정말 제일 크다. 그리고 내가 제조했으니까 내 브랜드잖아요. 브랜딩이란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되면 뭐 후속 제품이 나오든 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이제 인식될 정도면 폭발적이죠. 뭐 상장도 뚝딱 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물론 할 수 있다. 환경이 스팀 청소기 이런 것처럼.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셀링 복잡한데요. 점점 하기가 싫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든 생각이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건 어떻습니까? 현실적으로. 그거는 하고 계시잖아요. 저는 하죠. 블로그도 심지어 재밌게 한 번씩 쓰고. 네. 그거는 보자.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소량 집중 사입 판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시작하기 쉽다. 그냥 뭐 딱딱 하면 되니까. 근데 성공 난이도는 제일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, 누구나 사실 내가 했던 분야가 제일 쉬워요. 블로그로 성공하신 분 만나면 자기는 계속 블로그가 쉽다고 할 거예요. 뭐 저같이 셀링으로 한 분을 만나면 셀링이 제일 쉽다고 할 건데, 그래도 사실 바로 이렇게 매출 성과 이런 걸 봤을 때는 노력 대비 빨리 오는 건 저는 셀링이 맞다고 보고요. 블로그를 미친 듯이 잘했을 때와 셀링을 미친 듯이 잘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값은 또 서로 뭐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셀링 관련해서 제가 이것저것 정말 제가 아는 카테고리를 다 분리해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하죠.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걸 다 해봤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가까이서 말할게요. 다 하시면 안 되고요. 진짜 내가 맞다고 싶은 거, 맞다 싶은 거 딱 하나만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 잘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